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지능제어실험실 석사과정 진성환입니다. 지금부터 비선형 제어 기말 턴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 및 수업 자료를 토대로 제어기를 설계하는 과정과 강건한 제어기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이용할 비행 기체는 쿼드콥터입니다. 항공우주연구소의 김민우 연구원님이 2018년에 작성한 논문을 바탕으로 데브콥터라는 기체의 비행 동역학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데브콥터에 적용한 제어 법칙은 총 5가지입니다. 베이스라인 제어기가 되는 PID 제어기와 PID 제어기를 기반으로 외랑값을 보상하는 디스터번스 옵저버 베이스드 컨트롤, 그리고 어댑티브 디스터번스 리젝션 컨트롤입니다. 또한 백스태핑 컨트롤과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 내용을 복기하며 기본기를 쌓을 겸 수업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제어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 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5가지 제어기 중 외란을 가장 잘 극복하는 제어기가 무엇인지 가리는 겁니다. 제어기 설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포지션 벨로시티 제어기는 구성하지 않았으며 자세 제어기만 구현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이 되는 PID 자세 제어기는 사카스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사스 부분은 P 제어기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값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거의 없고 라이징 타임이 짧도록 휴리스틱하게 도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데브콥터의 컨트롤 얼로케이션 단에 고도 제어의 결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도 제어기도 PD 제어기로 구현하였습니다. PID 제어기 결과입니다. 자세 제어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세 제어 레퍼런스 값은 컨스탄트입니다. 때문에 제어기 성능을 보기 위해 초기 자세각은 레퍼런스 값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자세 제어 결과 SSE가 거의 없고 라이징 타임 또한 10도 기준으로 1초 내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어기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입니다. 10주차 강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딩 모드의 특징은 슬라이딩 서페이스를 에러의 PID 제어기처럼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좌측 하단에 제어기를 구성하기 위한 에러 다이나믹스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측 그림은 시뮬링크로 구성한 SMC 구조입니다. 에러 다이나믹스에 맞게 fx와 gx를 구성하였습니다. 리아프노프 펑션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에러의 닷을 정의하였습니다. 에러 닷 이퀘이션에서 제어 입력 항을 제외한 항을 hx로 정의하고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이론을 바탕으로 제어기를 설계한 결과 이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컨트롤 U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한 SMC 자세 제어 결과입니다. 채터링이 심하며 또한 채터링의 크기 또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터링을 줄이기 위해 제어기에 사인 펑션이 아닌 세츄레이션 펑션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어기는 백스태핑 제어기입니다. 홈워크 5에서 참고하였던 낭대 대학의 수봇 미슈라님의 석사학위 논문을 참고하여 제어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쿼드콥터 회전 동역학에서 에어로 다이나믹 텀을 제외하고 동역학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세 에러를 G1으로 디파인하고 파이 X1을 버추얼 컨트롤로 설정하여 G2를 구성하였습니다.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이론을 이용하여 제어 입력 U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3축 자세에 적용하여 시뮬링크로 백스태핑 자세 제어기를 구현하였습니다. 백스태핑 제어기의 결과입니다. C1과 C2를 작게 줬을 때 결과이며 SSE가 없도록 자세 제어를 잘 수행하고 있으나 라이징 타임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C1과 C2 크기를 기존 1, 1, 10에서 15, 15, 10으로 키우고 자세 제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이징 타임이 약 5배 정도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마치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처럼 채터링 현상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제어기는 외란을 관측하여 베이스라인 컨트롤 아웃풋의 외란 값을 제거해주는 어댑티브 디스터번스 리젝션 컨트롤, 즉 ADRC입니다. 14주차 두 번째 강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때 관측기는 리니어 익스텐디드 스테이트 옵저버입니다.
쿼드콥터 3축 회전 동력학을 쿼드콥터의 노미널 모델로 가정하고 옵저버 다이나믹스를 구성하기 위해 디스터번스 텀을 X3에 추가한 익스텐디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이렇게 디파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링크의 LESO 블록을 구성하고 제어입력의 디스터번스 에스티메이션 값을 빼주어 최종적으로 ADRC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옵저버 방정식의 Y텀에 피드백한 자세값을 넣으면 제어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세의 레퍼런스 값을 Y텀에 인가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옵저버 다이나믹스의 Y텀에 자세의 피드백 값과 자세의 레퍼런스 값을 인가했을 때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교 결과 자세의 레퍼런스 값을 인가했을 때 자세를 잘 추정함을 확인하였으며 자세의 피드백 값을 인가했을 때 연속적인 진동이 일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해당 그래프에서 녹색 선이 그 Y의 어떤 자세의 레퍼런스 값을 인가한 것이며 이제 파란색이 Y의 자세의 피드백 값을 인가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제어기인 DOB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주차 강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DOBC는 ADRC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데 따로 옵저버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모델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인버전을 통해 외란을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시스템 아웃풋 Y에 PN 이 시스템 모델의 인버전을 곱하면 UP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UP가 뭐냐? 바로 제어 입력에 이 디스터번스가 더해진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근데 이게 추정 값이니까 UP의 햇을 알고 이 UP의 햇에 제어 입력 U를 빼주면 그 외란의 추정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 햇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베이스라인 컨트롤 U에 U 아래 그 D의 햇 값을 빼주면 사실 이 그 블록 다이어그램의 U 자체가 UR-D 햇이기 때문에 UR-D 햇에 이 디스터번스 D를 더하면 실제 베이스라인 컨트롤 값만 남게 됩니다. 이게 그 DOBC의 어떤 그 이론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쿼드콥터의 노미널 모델의 트랜스퍼 펑션을 인버전 했을 때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 두 개의 제로만 남습니다. 그 두 개의 제로만 남으면 물리학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식이 돼서 시뮬링크도 사실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그 타임 도메인으로 라플란스 트랜스폼을 해서 바꾸면 사실 뭔가 불가능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버전 앞에 Q 필터를 도입했습니다. 이 Q 필터는 사실 2차 로우 패스 필터이며 이 필터에 시스템 모델 인버전을 곱해줬을 때 분모와 분자 차수가 똑같아져서 물리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외란이 포함된 제어 입력 추정 값에 외란이 포함되기 전에 제어 입력을 빼줘서 외란 추정값 D 햇을 구할 수 있습니다. DOBC에서는 로우 패스 필터의 시상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상수 타우 D를 0.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PID 제어기와 DOBC 제어 결과를 비교한 결과 SSE 라이징 타임이 거의 유사하나 DOBC가 약간의 오버슛이 추가적으로 생김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속도에서 더 큰 진동이 DOBC가 생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ADRC와 DOBC가 PID보다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은 그 디스터번스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ADRC와 DOBC는 외란을 좀 추정해서 그걸 이제 제어 입력에 빼주는 그런 외란 추정 기반 제어기이기 때문에 좀 외란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랩 외란을 제어 입력단에 추가해서
DOBC, ADRC 그리고 PID의 결과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반응만을 보기 위해서 외란을 약하게 주었으며 세 제어기 모두 가운데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모두 외란에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는 그 외란의 어떤 실제 외란값과 외란 추정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빨간색이 ADRC이고 이제 파란색이 DOBC의 D 해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DOBC의 D 햇보다 ADRC의 D 햇이 검정색 선인 실제 외란과 더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란색 선인 DOBC의 외란 추정은 조금 딜레이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딜레이가 외란 추정의 딜레이가 좀 자세 제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며 실제 결과를 보면 그 DOBC가 실제 그냥 베이스라인 컨트롤인 PID 제어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데 오버슛이 생기는데 오버슛을 잘 극복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설계한 제어기를 바탕으로 어떤 제어기가 외란을 가장 잘 극복하냐 이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비교할 제어기는 총 5가지입니다. 외란은 DOBC의 수식에서 설명한 외란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제어 입력에 외란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이는 그림이 외란 개인이 1일 때의 3축 제어 입력 외란입니다. 이제 저는 외란의 개인을 키워가면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외란의 개인을 어떻게 선형적으로 좀 키워가면서 어떤 제어기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자 합니다. 네, 당연히 첫 번째 탈락 제어기는 PID입니다. 강건 제어기로 사실 설계되지 않았으며 단순 선형 제어기이기 때문에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너리 외란 개인은 1.81으로 5개의 제어기의 어떤 외란 개인 중 가장 작았습니다. 두 번째 탈락 제어기는 DOBC입니다. 마지너리 개인 값은 2.25, PID와 크게 차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DRC입니다. PID를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제어기가 이렇게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때 ADRC의 마지너리 게인은 4.2입니다. 그리고 2등은 백스태핑 컨트롤입니다. 백스태핑은 강건 제어기가 아님에도 어떤 PID나 PID 기반 그 외란 관측 제어보다 더 큰 외란을 견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등은 SMC입니다. 비록 채터링이 좀 크지만 슬라이딩 서페이스에만 잘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좀 안정할 수 있는 제어기로서 좀 패시브하게 강건한 제어기지만 제 시뮬레이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마지너리 게인은 따로 없습니다. 게인을 계속 키워도 발산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레퍼런스 자세를 잘 추종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김승긴 교수님의 2025년 비선형 제어 수업 자료를 최대한 참고해서 좀 4가지의 제어기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더블렛 제어 입력, 외란 견디기, 컴페티션을 열어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하려던 모델이 쿼드콥터가 아니라 날갯짓 비행체였는데 날갯짓 비행체 동역학 모델링이 잘 안 돼서 좀 기한이 얼마 남지 않고 시작한 프로젝트라서 좀 제어기가 엄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최대한 잘못된 부분 없이 제어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번외로 좀 INDI도 좀 구성을 해 봤는데 실패해서
본문에 넣진 않았습니다. 그 충남대학교 지능제어 실험실 김예지 박사 과정에 IEEE 논문을 참고해서 제어기를 구성했는데 혹시나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INDI 제어기를 구성하고 성공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코멘트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안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발산하는 INDI의 자세 제어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진짜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